잘 팔리는 물건을 어떻게 싸게 살 수 있는지, 낙찰을 받고 매도를 5억 6천에 세전 차익만 1억 9천이죠. 매도를 1억 5천 7백에 했습니다. 약 4천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 한 번에 1억 이상 남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MJ경매스쿨 MJ입니다. 이번 시간도 경쟁을 줄일 수 있는 경매 물건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화재난 빌라를 인테리어를 해서 매도를 하는 그런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제일 중요한 게 경쟁이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싸게 사기는 쉬워요. 1억짜리 1000만원 사기도 쉽거든요, 안 팔리는 거. 그래서 잘 팔리는 물건을 어떻게 싸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레드오션을 탈출해서 블루오션으로 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드오션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실거주, 초보 투자자, 채무자, 컨설팅,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이 많다는 거는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즉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고 매수자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경쟁이 없으려면 수요가 없는 걸 해야 되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수요가 없는 물건을 내가 수요를 만들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없는 물건을 수요를 만들거나 아니면 수요가 없는 물건을 포기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경매에서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하면 권리상의 하자도 있겠고요. 특수물건, 하이 종목이 있겠죠.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고 나홀로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 상가, 빌라 이런 것들이 있겠고, 또 공매를 활용해서 조금 더 경쟁을 내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물건들은 경쟁이 줄어들수록 수요가 줄어들어요. 즉 수요가 줄어들면서 리스크가 따라온다라는 거죠. 즉 수익이 늘어나면 리스크가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최대한 경쟁을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가장임차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상임차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허위임차인이 있습니다. 미상임차인은 말 그대로 모르겠다, 아예 본인이 누군지 밝히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말소기 중 권리보다 전입이 빨라서 대항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예 모르겠다, 그게 이제 미상임차인이라고 하고요. 임차인이 나는 1억에 보증금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진정한 계약이 없는 가짜 같다, 그런 임차인을 허위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용어로 보통 만들었다, 임대차를 만든 임차인, 만들지 않은 임차인, 그렇게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오늘은 미상임차인, 허위임차인을 섞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차인에 대한 방송은 그래도 좀 많이 찍은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이 있었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이 없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안전장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포인트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거의 금융기관이 있는 임차인을 들어가지 없는 임차인을 잘 안 들어가요. 금융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을까, 임대차가 있다라고 보일까, 이게 시작점이 돼야 되고요. 너무 위험하게 갈수록 리스크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적정한 리스크에서 안전한 수익을 얻는 게 최고입니다. 가장임차인 또한.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항상 보고요. 전입세대 때 보고 송달내역 체크하고, 그래서 등기부등본 상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현장을 가고 은행에 전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커서를 두고 아파트를 검색을 하면은 복태도 한 300~400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사례를 한번 오늘 소개를 드릴게요. 부산에 있는 아파트고요. 올해 2월 달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억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5억 6천원에 팔았어요. 한 2억 정도의 수익이 났는데, 여기는 대형이라는 포인트가 있었고요. 아파트가 컸죠. 플러스 미상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김땡땡님. 21년에 정상적인 대출이 실행이 됐고요. 그리고 2015년 7월에 이제 김땡땡님이 전입이 됐는데 대항력이 있었죠. 그리고 2015년 4월에 소유자 이땡땡님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실행을 한 상태고요. 소유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임차인으로 예측되는 분이 들어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대출이 실행이 되고 소유자가 이렇게 유격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미상임차인이면 소유자가 현재 목적물에 거주를 한다는 전제하에는 거의
임차인이 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여기는 보시면 2015년 7월 16일에 주소 변경을 했습니다. 소유자분이 7월 16일이 임차인의 전입과 똑같죠. 임차인의 전입과 똑같기 때문에 같은 날 전입을 하고 같은 날 주소 변경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임차인하고 같은 날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돼 있고 소유자가 해당 목적물에 거주를 하고 있고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으면 현장을 안 가요. 저희는 굳이 현장을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낙찰을 받고 매도를 5억 6천에 세전차익만 1억 9천이죠. 이제 세금을 어떻게 줄이냐가 이제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보통 뭐 낙찰받아서 뭐 1,000, 2,000, 3,000 뛰게 하는데 갭을 좀 많이 두고 하자를 플러스 시키면 한 번에 1억 이상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명도를 거의 다 진행 중인 물건이고요. 8억 4천인데 5억 6천에 낙찰을 받았고 여기도 김땡땡님이 있는데 아까하고 비슷하죠. 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는데 2017년 3월 7일에는 소유자분이 이전 매매가 돼 있고 2017년 4월 3일에는 김땡땡님이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상간인데 대출이 2018년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고요. 여기는 전입세대를 보면 소유자분과 이제 동거인으로 되어 있죠. 임차인분이 같은 날 전입을 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렇게 날짜가 일치를 하고 대출이 실행이 됐으면 임차인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지금 매도 중이고요. 세 번째 물건 1억 4,800에서 6,600까지 떨어졌고 8천에 낙찰을 받고 1억 5천인가 아마 팔았을 거예요. 인테리어 해가지고 여기도 대항력인 임차인이 지금 2명이나 있죠. 이땡땡, 정땡땡. 정땡땡님은 소유자였고 이땡땡님이 이제 대항력이 있었네요. 이 상태에서 현장에 갔을 때 이모와 조카 관계, 소유자와 이땡땡님, 소유자가 대출을 굉장히 좀 많이 갈아탔는데 그 안에 계속 이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아니다, 대항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인테리어를 화이트로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었네요. 3,400만 원이 들었네요. 낙찰을 8천에 받고 수리가 3,400, 원가가 1억 1,400, 매도를 1억 5,700 했습니다. 약 4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 아마 매사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어느 정도 많이 줄였겠죠. 이런 세 가지 사례 전부 다 이제 뭐가 있었어요? 미상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차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배울 데가 없단 말이에요. 맞죠? 이 미상 임차인, 가장 임차인 이런 걸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특수물건과 하위 종목을 결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블루존 전략 투자반이라고 새로운 특수물건 투자반을 하나 오픈을 했거든요.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 거고 그리고 공매가 항상 들어와야 돼요. 공매가 들어와야 더 경쟁을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장인 실전 투자 클래스 온비드 공매로 월 1,000만 원 버는 당일 특강을 부산은 9월 25일, 서울은 9월 27일, 비용은 2만 원입니다. 이렇게 당일 특강으로 진행을 하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들어보셔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특수물건 투자를 지금 바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수정예로 블루존 투자반이라고 특수물건 하위 종목만 투자하는 수업이 개강했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낙찰은 1회 이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특수물건은 이런 식으로 일반 물건이 아닌 이제 특수물건 쪽을 내가 어느 정도 알아야 경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경쟁이 많아요. 아파트를 계속 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대단지를.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이 또 대출이 막혔죠. 그러면 또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고 기회는 서울에 생기긴 할 건데 일단 대출도 풀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긴 있어요. 충분히 대출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 기술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기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진정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미상 임차인 관련해서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 다음번에는 허위 임차인을 한번 찍어볼게요. 보증금을 신고를 했는데 가짜다. 이런 임차인을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